중국 전역, 역사상 최악의 대혼란 속으로. 2025년 7월 31일,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본 날, 중국 동부해안, 세계 경제의 중심 중 하나였던 상하이 와이탄이 단 1분 만에 물속으로 사라졌다. 지구 반대편 러시아의 동쪽 끝, 캄차카 반도 해역에서 발생한 진도 8.8의 초대형 해저 지진. 이 거대한 자연의 분노는 단숨에 G11세기 문명의 상징을 침묵시켰다. 전례 없는 높이 100m 초거대 쓰나미가 중국 동해안을 강타하면서 상하이를 포함한 수십 개 도시가 순식간에 수몰지역으로 전락했다. 2025년 7월 31일, 이날은 단순한 재해가 아닌 재앙의 연쇄, 지구의 반격, 문명의 위선에 대한 자연의 응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쓰나미, 태풍, 폭우가 동북아를 동시에 덮치며 중국은 물론 한반도와 일본까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상하이가 있었습니다. 상하이는 동북아 경제의 중심이자 중국이 세계에 자랑하던 동방의 금융 수도였습니다. 그러나 쓰나미는 그 모든 허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오전 10시 19분. 러시아 캄차카 해역에서 규모 8.8의 초강진이 발생하자 불과 13분 만에 동중국해에는 거대한 해양 충격파가 형성되었고 그 파장은 단 1시간 40분 만에 상하이 해안에 도달했습니다. 쓰나미는 높이 100m, 속도는 시속 750km. 이는 인간의 눈으로 확인조차 어려운 거의 벽처럼 밀려오는 거대한 물덩어리였습니다. 상하이 외탄 와이탄 지역은 세계적인 관광 명소이며 금융과 외교의 중심지로 수많은 고층 빌딩과 국제은행 본사들이 밀집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 초거대 쓰나미 앞에서는 모든 건축물과 인간의 지혜는 무력했습니다. 빌딩은 쓰나미 앞에 종잇장처럼 휘었고 황푸강은 범람하여 강과 도심의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하늘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수백만 인파가 오가는 푸동국제공항이 통째로 물에 잠기고 고속철도 선로가 유실되며 차량 수천 대가 마치 장난감처럼 물살에 휩쓸리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게다가 이 쓰나미는 태풍과 함께였습니다. 단 하루 전 필리핀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코마이는 일본 기상청이 예상한 경로를 이탈하여 북상했고 폭풍과 함께 기록적인 강풍, 폭우, 해일을 상하이와 저장성 연안에 동반했습니다. 이중 재난이 아닌 3중 재난이었습니다. 쓰나미는 외탄과 해안 도심을 집어삼켰고 태풍은 도시를 강타하며 고압 전력망과 통신기지를 마비시켰으며 폭우는 도시 외곽 농촌 지역과 하천을 넘치게 하여 내륙까지 침수시키고 말았습니다. 한 전문가는 이 사태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쓰나미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국가, 아니 하나의 문명을 향한 자연의 정밀 타격이었습니다. 상하이 한복판이 수몰지대가 되고 고층 빌딩 숲이 침묵하는 장면은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마저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국제방송 CNN, BBC, NHK는 도시의 종말, 중국판 아틀란티스라는 표현을 쓰며 충격을 보도했습니다. 한편 저장성과 푸젠성 일대는 추가로 이어진 여진과 강풍으로 산사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고 해안선이 물러나거나 침식되면서 수백 개 어촌이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단 48시간 안에 일어났습니다.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 이상기온, 지구판 이동 등 복합적인 원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동북아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화산 벨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자연재해에 취약한 국가다. 수천 년 전부터 황하이 범람, 양쯔강의 침수, 강진과 홍수가 끊이지 않았다. 특히 근대에 들어와 2008년 스촨 대지진, 약 9만 명 사망, 2010년 간수 산사태, 그리고 2021년 허난성 정조우 폭우 등 수많은 재난이 국가 인프라의 허약함과 대비 부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2025년의 이번 참사는 그 어떤 기록도 무의미하게 만든다. 강도, 피해 범위, 속도 모두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다.
과거에는 지역 단위의 재난이었던 것이 이제는 중국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사건 직후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은 즉각 국가 비상대응 체제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고 군 병력까지 투입해 피해 복구 및 구조에 착수했다. 리커창 총리는 전례 없는 규모의 국가재난 비상자금 600억 위안을 긴급 투입하고 북경, 상하이, 저장성, 안의성 등 동부연안 9개 성시 전체에 긴급 구호 명령을 하달했다. 그러나 이미 쓰나미로 침수된 지역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하고 통신망이 전면 마비된 상황에서 구조작업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수천 명 이상이 실종 상태이며 아직 구조 손길이 닿지 못한 마을들이 다수 존재한다. 이번 재앙을 접한 중국인들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분노와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SNS, 방송, 길거리 인터뷰, 구조 현장, 피난소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목소리는 모두 똑같습니다. 왜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았는가? 이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인가? 정부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상하이 시민들의 SNS에는 이런 글들이 넘쳐납니다. 어머니와 통화하다가 갑자기 전화가 끊겼어요. 마지막으로 들은 건 물이 들어온다. 는 비명이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믿었다. 그런데 내 집도, 내 일터도, 내 가족도 모두 잃었다. 이 나라가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정부는 사전 경고도 없었고 대피 방송도 없었다. 죽으란 말인가? 이런 글에는 수천 개의 댓글과 공유가 붙으며 국가 실패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 위챗 사용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정부는 언제나 GDP, 성장률만 이야기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숫자가 아니었다. 이 나라는 생명을 숫자로 본다. 사망자 명단에는 수많은 어린이와 노약자, 외국인 관광객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피난소에서는 가족을 잃은 아이들이 혼자 울고 주검을 들고 호소하는 어르신들, 구조되지 못한 이들을 기다리는 가족들의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습니다. 한 CCTV 앵커는 생방송 중 쓰나미 영상이 재생되자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화면은 급히 전환되었고 그 장면은 온라인에서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국민들은 이건 국가 전체의 눈물이다 하고 말합니다. 이 모든 분노는 단지 이번 사고에 대한 것만은 아닙니다. 수년간 반복된 무능한 대응, 재난 예산의 비리, 도시 계획의 실패, 정보 은폐, 언론 통제, 그리고 국민을 무시한 행정에 대한 누적된 분노가 지금 폭발한 것입니다. 외신 기자들이 중국에 입국조차 하지 못하고 정부 발표 수치는 매번 축소되며 드론 촬영은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국민의 불신을 더욱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번 쓰나미는 단지 하나의 자연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 시스템, 도시 설계, 재난 대응 인프라, 정치 시스템의 응답성 등 모든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낸 대재난이다. 상하이 와이탄은 중국 현대화의 상징이었다. 바로 그곳이 가장 먼저 무너졌다는 사실은 상징적이다. 겉으로는 웅장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는 것을 자연이 알려준 것이다. 또한 이 재난은 중국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 더 나아가 세계의 연쇄 위기를 예고하는 신호탄일지도 모른다. 자연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경고는 이미 끝났다. 이제 선택은 인류에게 달려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재난 앞에서 우리는 모두 똑같은 인간입니다. 국경도, 체제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공감, 연대, 그리고 행동입니다. 이 영상과 기사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이번 재난이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깨달음을 얻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진심으로 모든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